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요, 르네상스부터 현대 전까지 어떻게 과학사가 발전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코페르니쿠스부터 시작한 과학이 갈릴레오와 뉴턴을 거치면서 완성이 됐다 했죠. 그쵸? 네, 다 기억나죠? 그래서 뉴턴이라 함은 바로 이제 지구, 보이죠? 지구. 지구 안에서의 모든 물질의 움직임, F는 ma로 정의를 했다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지구 밖으로 나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지구라는 중력, 상수, 이 G 안에서 움직이는 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구로 밖으로 나가니까 중력이 적응이 안 돼. 그쵸? 무중력 상태가 되죠. 그러면서 한 입자, 그 입자의 사이에 움직이는 힘, 입자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뭔가가 필요했던 거죠. 연구가.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학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아인슈타인이다 한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했는데요.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공식이 뭐다? E는 mc 제곱이다. 질량이죠. C가 바로 광속도예요. 광속도. 광속도가 뭐냐? 빛의 속도죠. 엄청나죠. 그렇죠? 여기도 또 대단한 거 같잖아요. 그렇지. 이게 바로 에너지다. 요거를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한 입자가 가는 힘이죠. 어떻게 보면 참 공식이 대단한 게 지구라는 어떤 공간 내에서 이제 정의했잖아요. 그런데 지구라는 공간이 아니고 한 입자에 대해서 본 거예요. 과학이 굉장히 거시적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소립자에 대해서도 적응할 공식이 만들어진 거죠. 왜냐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 자, 요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이게 중력이라는 힘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요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공식들, 움직임들을 누가 정리했다? 바로 아인슈타인이 정리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뉴턴의 힘에 대한 공식이 소립자나 지구 밖 우주의 세계로 갔을 때는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에 대해 정리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아인슈타인이다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 보이죠? 현대 물리학의 정의였어요. 그러니까 뉴턴은 사실 현대 물리학으로 넘어오기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움직임을 정의했다면, 됐죠? 아인슈타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와 우주 세계의 모든 움직임을 정리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현대 물리학이에요. 현대 과학이에요. 그래서 19세기 이전은 세상의 모든 공간은 정적이다. 뉴턴 했죠? 근데 20세기 이후 세상의 모든 공간은 동적이다라고 했어요. 이겁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면 돼요, 그냥. 이거 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소스를 얘기하면서 현대 과학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이게 요즘 과학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새롭게 우주에 대해서 이제 밝혀지기 때문에 아마 수능에도 분명 나올 거예요. 현대 과학의 흐름이 수능에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요. 현대 과학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알아두기만 하면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 보면 이야기했죠. 항상 인물, 그쵸? 그 다음에 주장, 그쵸? 시대. 이렇게 있어요. 그쵸? 뉴턴을 깬 게 누구라고요? 아인슈타인이다. 근데 아인슈타인에 대한 어떤 이야기나 공식들이 사실 국어 비문학에 나오기엔 너무너무 어려워요. 네. 대신에 우주에 대한 것들은 분명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이 알아두면 좋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관측. 그쵸? 이론. 됐죠? 요 관측과 이론인데요. 요것도 주장하는 사람이 또 다릅니다. 네. 관측도 어떤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해서 거시 세계와 소립대 세계를 완성했지만 사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보다 더 중점했고요. 양자 역학, 양자라는 건 중성자와 양성자를 말해요. 그 양자들의 힘의 관리, 힘의 학문에 대해서 크게 어떤 신경 쓰거나 배척을 했다 해요. 근데 하지만 양자 역학이 나오게 된 기본 공식도 사실 다 아인슈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이론은 그냥 아인슈타인이 완성한 거예요. 알겠죠? 네. 현대 과학 이론은 이 사람이 다 끝냈어. 그런데 관측을 하면서 새로운 학문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주의 신비가 밝혀져요. 여기로 전하는 사람이 사실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죠. 스티븐 호킹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근데 우리 빅뱅 빅뱅은 들어봤죠. 가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렇죠? 빅뱅 많이 들어봤죠. 근데 스티븐 호킹이 빅뱅 이야기한 겁니다.
아마 몰랐나? 나만 알았나?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빅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바로 스티븐 호킹입니다. 이거를 관측도 했고 이론적으로 만들어서 또 여러 가지 학문을 발생시키기도 했죠. 그러니까 사실 관측도 하고 이론도 만들고 둘 다 해요. 현대 과학들은 그만큼 장비가 발달하고 어떤 과학의 베이스가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인 거죠. 사실. 예. 자, 어쨌거나 자, 어떻게 아인슈타인이 접근을 했는지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아인슈타인이 연구하는 건 결국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가면서 입자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빛이래요. 대단하죠. 여기서부터 뭐가 이상하죠. 그렇죠? 대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빛을 연구하는 거예요. 빛.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거리가 몇 초래더라? 30초라고 했나? 맞나?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여튼 이 정도 걸린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달은 30초 전에 달이라는 거죠. 네. 뭔 소리인지 알아요? 태양의 빛이 딱 반사된 다음에 이 달이 이렇게 빛을 반사시켜서 우리 눈에 갖다 줘야 돼, 빛이. 그쵸? 우리는 그 빛을 받아들임으로 달의 존재를 아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빛은 시간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신기하죠? 그쵸? 이 빛의 성질은 뭐죠? 한 공간에서 직진을 하죠,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빛이 휘어. 이렇게. 빛이 휘어. 그러면 공간도 휜다. 이런 학설들을 주장한 거예요. 이런 학설들의 모든 기반이 된 게 누구다? 바로 아인슈타인이다라는 거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빛을 연구하면서 이런저런 이제가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주의 신비를 벗겨내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씩.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은 이 빛을 연구하면서 시작이 됐고, 이 빛을 좌우하는 힘이 뭐다? 라는 중력이라는 거예요. 중력. 공간이 휘잖아요. 공간이 왜 휘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공간이 휘냐는 거죠. 여러 과학들이 있어요. 우주에서 별이 팍 만들어졌다가 팍 터졌다가 다시 죽으면서 축구공만한 크기로 입자가 바뀐대요. 그러면서 지구가 폭발하면 축구공만한 크기로 바뀐대요. 대신에 질량은 똑같은 거죠. 거기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 있으니까 대신 무게가 엄청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블랙홀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이게 내용이 많다 보니까 좀 난잡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한번 듣기만 해요. 여러분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왜 해주냐면은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야 이 비문학 지문이 나왔을 때 양자역학이 오고 빛에 대해서 연구했고, 이 빛에 대해 연구하면서 공간이란 말이 나오고 시간이란 말이 나오고 블랙홀이 연결이 되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알겠죠? 예. 좀 설명도 할게요. 그래서 보면 R 제곱분의 M1 M2 나오죠. 그렇죠? 중력상 들어가고, 이게 바로 중력이라는 거예요. 중력. 그런데 R이 엄청 작아요.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이게 뭘까요? 별이 폭발하면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구가 축구공만 져봐. 그러면 두 물체 간의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짧아진단 말이에요. 왜요? 지구가 엄청 작아지니까. 근데 질량이 무한대로 커져요. 그러면 이 힘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보다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블랙홀. 블랙홀이 뭐냐면은 구멍이 아니고요. 구멍이 아닙니다. 엄청난 질량을 갖는 물질이 있는데 엄청 작은 거야. 그러면서 빛의 입자가 돼요. 입자, 그렇죠? 빛의 입자. 빛을 잡아당기고, 그러면서 공간이 휘어지는 거죠. 공간이. 영화 같은 거 나오죠. 영화 인터스텔라 보면은 웜홀이라고 해가지고 블랙홀 주변으로 가면 이렇게 휘어진 부분이 있다죠. 그렇죠?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뭔데, 그렇죠? 이렇게 다 잡아당기면은 이게 빨리 만나잖아요. 그렇죠? 이걸 웜홀이라고 한대요.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이거 알고 있죠, 이거 보이죠? 이렇게 뭔데? 이건 가깝죠, 이건 가깝죠, 이건. 그렇죠? 이건 뭔데? 가깝죠, 이렇게 가깝죠.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합니다. 여기 들어가면 시간의 개념이 달라지죠. 시간의 개념이 왜? 중력이 달라지니까. 왜? 빛이 꼬여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너무 어렵죠? 저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뭔 얘기 했거든요. 조금만 더 들어가요. 그래서 현대 과학은 입자, 그쵸? 입자, 그 다음에 파동, 중력, 빛,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자, 조금 이해됐어요? 조금? 아인슈타인의 학문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면서 결국 우주를 알아가는구나 라고 한 거예요. 요 정도. 이게 1번. 됐죠? 조금 정리가 될려나 모르겠다.
근데 어차피 과학 시간인데 이거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논문 내고 시험 맞추는 거 아니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고 아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흘러가네 라는 정도만 알면 돼요. 너무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알겠죠? 좀 조금만 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스티븐 호킹 이 박사가 또 이 스티븐 호킹 뿐만이 아니겠죠? 우주를 관측하는 현대 과학자들이 봤는데 우주의 끝에서 붉은 스펙트럼을 관찰했는데요. 얘가 퍼져가더래요. 점점점. 그러니까 붉은 스펙트럼이 우주의 끝에서 나오는데요. 이게 점점점 멀어져 가더래요. 그래서 발견한 게 뭐냐 하면 우주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주가 커지고 있다. 이거 발견했대요. 우주가 커지고 있대요. 네?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커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처음에 우주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주는 작았다. 됐죠? 요겁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지금도 커지고 있고 그리고 처음에 우주는 작았다. 작았다. 그러니까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 하나의 폭발로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폭발이 뭐다? 빅뱅이다라는 거죠. 됐죠?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이 정도만. 그래서 그 유튜브에 1분 과학이라고 또 지식 한 잔인가? 뭐 이런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이게 빅뱅이다. 그래서 보면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적 용어도 있고 과학적 용어도 있어요. 굉장히 고 에너지 상태에서는 중력은 잡아당기는 힘이잖아요. 그쵸? 근데 굉장히 고 에너지 상태에서는 중력은 퍼져나가는 힘으로 바뀐대요. 이 상태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면서 우주가 끝없이 펼쳐진다고 해요. 근데 우주의 크기가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름이라 그랬나? 이게 137억 년이래요. 7억 광년이래요. 그러니까 우주의 시작이 137억 년쯤에 됐대요.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이 우주의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고 해요. 그리고 또 팽창은 지금도 돼가고 있고. 자, 이런 겁니다. 그죠? 이런 이론이 보다 바로 이게 빅뱅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죠? 빅뱅이 뭔지는 알겠죠? 여기까지고요. 우주가 터져서, 펑 터져서 공간이었어, 공간. 그쵸? 그 다음에 시간이 나서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3차원의 세계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현대 물리학은 차원을 건드려요, 차원. 이거는 좀 마블 유니버스랑 조금 비슷하긴 하죠. 마블 유니버스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 다. 근데 문제는 빅뱅이 한 번 한 게 아니야.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걸렸대. 그러니까 우주를 조사하다 보니까 폭발의 흔적이 나오는데 폭발이 한 번 생긴 게 아니고 여러 번 터졌대요. 여러 번 터졌다는 게 뭐죠? 우주가 여러 개다. 뭔 소리예요? 그렇죠? 우주가 여러 개래. 폭발이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생겼어. 여러 번 터졌어. 그럼 우주가 여러 개야. 이게 바로 뭐다? 멀티, 그죠? 유니버스. 다시 말하면 다중 우주론이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은 11차원까지 발견이 됐대요. 뭔지 모르겠죠. 그냥 들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아, 지금은 다중우주 차원이 있고 멀티 유니버스라는 말이 있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이런 게 사실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시험에 이 정도까지 절대 안 나오죠. 이건 뭐 대학교 범위이기도 하고요. 굳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또 어떤 게 있냐면 평평한 보자기 있어요. 보자기. 이렇게 평평한 보자기가 있는데 이게 구슬을 딱 떨어뜨려요. 구슬을. 그럼 어때요? 단면으로 피면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쵸? 구슬이 있겠죠. 이렇게 단면으로 피면. 그쵸? 자, 이게 되죠. 보자기를 편 다음에 구슬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보자기가 들어가고, 그쵸? 구슬이 생기겠죠. 그쵸? 여기서 보자기가 들어가면서 파장이 생길 거예요. 자, 이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 파장. 이거를 3차원으로 바꾸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좀 듣기만 해봐요, 듣기만.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공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들어보세요. 너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들어보세요.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돌덩이를 던져서 누가 딱 이렇게. 그러면 돌덩이가 있는 만큼 파장이 나올 거예요, 파장. 그쵸? 요 파장을, 뭐죠? 요 파장을 중력파라고 한대요. 알겠죠? 이게 중력파예요, 이게. 요즘은 이 중력파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 중력파를 사람들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요즘 과학이에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요즘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 하니까. 자, 이해돼요, 여러분들? 요즘의 과학은 어디에 꽂혀 있냐면 다중우주, 또 중력파, 여기에 꽂혀 있답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 빛, 입자, 그쵸? 또 뭐가 있죠? 시간, 공간, 차원, 이런 것들이 현대 과학에서 연구하는 주제들인 거예요. 너무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니까, 실제로 있는 일들이니까 이게 현대 과학이에요.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E는 mc제곱, 일단 E는 mc제곱, 등가 원리라고 하는데요. 자, 요 아무것도 아닌 공식 같은 게요, 너무나 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해되죠? 현대 과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론이에요, 이론. 이게 이론이에요, 이론이, 그렇죠? 이론이 있으면 어떡하죠? 당연히 얘를 관측해야죠, 관측. 이게 허블입니다, 허블 망원경 알죠? 그래서 지구에서 관측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처럼 우주에 나가서 우주에서 우주를 관측하는 망원경이 바로 허블이에요, 허블. 그래서 허블 망원경인데요, 허블 이름을 따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뭐냐 하면 관측 천문학이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핵심은 안 나와요, 시험에. 알겠죠? 허블의 법칙에서 팽창 우주의 결정적인 근거를 만들고, 팽창 우주론을 만들고, 빅뱅 이론으로 지지를 받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현대 과학이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까지는 아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과학의 시행보다 우주다. 알겠죠?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이 과학의 시작은 처음에 이야기했나요? 신을 알기 위함이다. 하늘을 알기 위함이다.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과학이 연구하면서 지구를 빠져요, 지구를 연구했죠, 뉴턴이. 근데 다시 어떻게 돼요? 시대가 발전하면서 다시 우리는 우주를 연구하고 하늘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됐죠? 이게 현대 과학이에요. 요게. 그래서 하늘 연구했다가 지구를 연구했다가 다시 하늘 연구하고, 이거 큰 흐름입니다, 이게. 그래서 과학사의 지문들 사실 올해, 작년 수능이죠. 2018, 2019 수능에서 천체에 관한, 우주에 관한 지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자, 알겠죠? 근데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까지 뭘 했냐면은 이제 과학에 대한 배경지식을 쭉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고대, 그쵸? 그 다음에 중세 과학은 없죠.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중세 과학이 막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중세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과학을 연구하는 걸 금했어요. 그래서 아예 연구가 안 됐거든요. 그러다가 르네상스 이후 또 십자군 전쟁이 실패하면서 교황권이 약해지고, 기억나죠? 그러면서 과학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연구. 첫 시작이 누구라고요? 바로 코페르니쿠스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시작해서 뉴턴이랑 누가 나왔다고요? 갈릴레오 갈릴리가 나왔고. 자, 기억나죠? 현대로 넘어와서 아인슈타인이 문 열고 수많은 과학자들 우주를 연구했죠. 허블도 연구하고요. 또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사실 문을 닫긴 했죠. 문을 닫았다는 건 거의 우주 이론에 대해서 집대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스티븐 호킹이 연구한 건 사실 멀티 유니버스와 빅뱅이에요. 빅뱅은 그 전에 나왔고 사실 멀티 유니버스죠. 또 중력파도 연구하고 현대 과학을 만들어낸 사람이 사실 스티븐 호킹이다. 근데 여기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어쨌거나 흐름이 쭉 이해가 되죠. 그것만 알면 돼, 그것만. 어차피 과학점이 나오면 깊이는 안 들어가니까 흐름 위주로 하면서 공부하면 되니까. 이해되죠? 네,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요, 또 여기 오랜만에 보여준대. 일단 보이죠? 알고의 다음 전대 보이죠? 알고의 다음 전대 이쪽으로 또 메일 주시고요. 그럼 제가 또 보고 이번 주 강의도 해야 되겠다. 또 제가 또 강의 잘못한 부분 이야기해 주시면 수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모두 안녕!